자, 게임 누가 가르쳐줘서 배웠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다 사기꾼 같고 남들이 추천해주는 방송 들으면 그건 너무 어렵고, 그러나 위 세 가지 투자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자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 또 매력있고 멋있고 자랑스러운 기릿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하하. 전직은 커피를 마시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대본을 쓰는 중입니다. 괜히 갬성이 돋아서 대본을 접고 나가려 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군요. 이놈 자식 끈질깁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건 일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고 나가는 돈도 많은데 남는 돈을 모아 언제 집 사지? 란 생각 때문이었죠. 근데 막막했습니다. 나는 정말 큰돈 벌어 여길 뜨겠다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저축할 돈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굴려서 내 인생 계획을 몇 년만 앞당겨보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딱 은퇴했을 때 돈 걱정 없이 은퇴하자. 괜히 돈 때문에 1, 2년 은퇴를 미루는 것만 피하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근데 당초에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책을 마구잡이로 사서 읽고 블로그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하하. 처음 들은 강의는 2년 전 3프로TV 섹터별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로 벌기도 많이 벌고 잃기도 많이 잃으면서 몸으로 깨우쳤죠.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단타는 도박이다. 끝까지 가면 다 진다. 무조건. 그리고 주식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값을 꼭 나중에 돌려준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대의 나에게 주식을 알려준다면? 그래서 20대의 저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딱 세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0만원씩 딱 세 가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물은 월 30만원과 기릿에 대한 애정, 구독, 좋아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주식의 기릿노트, 아니지 기릿의 주식노트는 주린이분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신 선량한 투자자분들에게 매일매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본인이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시라면, 아니면 지금 주린이라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일단 한국인에게 있어 강렬한 열망은 바로 집 사는 꿈이죠. 아니 그 집사 말고 집 사는 꿈, 인생 계획을 몇 년 앞당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매달 10만원씩 주택 청약 가입하기입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대 가서 다들 가입하셨을 거고 아마 그때부터 계속 ING이실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 주택 청약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당첨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입장을 못해요. 입장권을 사야 하는데 이 입장권이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심지어 입장권 등급이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럼 입장권 등급을 어떻게 올리느냐? 납입한 기간과 금액으로 등급이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0대에 당첨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입장권 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두는 겁니다. 근데 왜 10만원이냐고요? 본인이 은행 가봤더니 2만원짜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유 계속 보시죠. 자, 이 당첨쇼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납부금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공공주택은 저축총액, 납입회차로 입장권 등급을 나눕니다. 즉,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많이 넣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다면 무주택인 척 하는 부자들이 다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 1회차당 10만원으로 인정금액을 제한합니다. 30만원을 넣어도 10만원으로 인정되고 10만원을 넣어도 10만원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10만원씩 꾸준히 입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꾸준히 넣어놨는데 지금 보니 1000만원이 있군요.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의 돈이 그냥 있습니다.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이 1000만원 어디 있을까요? 뭐 전 여자친구들의 물건으로 사나 했겠죠? 예? 여자친구 있었냐고요? 노코멘트입니다. 묻지 마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청년 우대형으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대금리가 있거든요. 두 번째 추천 투자는 주식입니다. 요즘 핫한 투자처가 바로 주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있어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뭘 사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게 바로 ETF입니다. ETF는 쉽게 말해 모듬입니다. 마트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모듬 키트 아시죠? 새우에 버섯에 양념장까지 들어간 해물탕 모듬이라던가 상추, 깻잎, 고추 같은 야채가 들어간 야채 모듬이라던가, 이것처럼 ETF는 증권사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골라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요렇게 저렇게 섞어 만든 일종의 주식 모듬입니다.
ETF를 사는 것은 특정 한 개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수의 기업을 구매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주가가 빠져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추밖에 없는 고깃집에 상추가 다 시들었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야채 종류가 10가지가 넘는 고깃집에는 상추가 시들어도 다른 게 안정적으로 지탱을 해주겠죠? 어떻게? 조금 감이 오시나요? ETF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TF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과 포함된 기업을 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ETF란 놈을 사라. 콕은 알겠어. 근데 뭘 사야 하지? 이것도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제가 또 추천을 드리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ETF는 바로 나스닥과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은 또 뭐고 S&P 500은 또 뭐야? 우리나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란 주가 지수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이란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구글, 애플 같은 기술 IT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고 S&P 500은 공업, 운수, 공공, 금융에서 대표되는 종목 500개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러한 주가 지수는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긴 말 없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스닥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수 흐름이 보이시나요? S&P 500도 한번 볼까요? 와우. 자,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우리나라 증권사가 구성한 ETF를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나스닥을 검색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ETF가 보이시죠? 여기서 나스닥 100이란 건 나스닥 지수에서 대표적인 종목 100개로 ETF를 구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있네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합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떠신가요? 월봉을 비교해보니 약간 나스닥 지수와 매우 비슷한 흐름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수 수수료 퍼센트랑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저렴한 게 좋고 거래량은 높은 게 좋으니 확인하셔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시면 됩니다. 아, 근데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적은 것을 팔고 싶어도 빨리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해외지수 추종 ETF들이 최근에 나왔다 보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타이거이니 참고하세요. S&P도 볼까요? 아리랑과 킨덱스, 타이거가 보이네요. 아리랑은 하나자산 운용사의 ETF입니다. 그런데 아리랑에는 H가 붙어 있다고요? 네, ETF 뒤에 붙는 H는 환해지 상품을 의미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환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그만큼 더 비쌉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일 땐 매수하셔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을 드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ETF를 10만원어치 매매하시면 되는데 이번 달에 S&P 500을 샀다면 다음 달에는 나스닥 100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만원은 채권에 넣어줍시다. 채권이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 전까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서로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것은 국채입니다. 매매 방법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사 HTS나 MTS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에 들어가셔서 국고 또는 국채로 검색하시면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을 너무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엉엉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추종하는 ETF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통상 채권과 주식은 반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투자한다면 보완형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구간에서는 주식 보유량을 늘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을 매수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주식 ETF, 10만원은 채권 이렇게 딱 정해두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6대4, 4대6 이렇게 바꿔가면서요. 자, 지금까지 3가지 투자처를 추천드렸는데요. 이걸 듣고도 애매하고 부족한 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댓글창에 항상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저 기릿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투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큰 돈을 벌기? 아닙니다. 사람은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뭐든 느는 법입니다. 자, 게임 누가 가르쳐줘서 배웠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다 사기꾼 같고 남들이 추천해주는 방송 들으면 그건 너무 어렵고 그러나 위 3가지 투자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자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재밌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무탈하도록 월 30만원 투자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 약속하지요. 단순히 이 방법만 써도 은행 이자보다 더 크게 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투자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꼭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